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에 한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검색하고 뉴스를 읽는 이 평범한 일상. 그런데 만약 이것이 30년 전 단 한 번의 회의에서 달라질 뻔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30년 전 세계 IT 거물들에게 디지털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 한글은 너무 복잡하다. 중국어 밑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 유니코드라는 전 세계 문자 표준을 만들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 나, 다를 치기 위해 일본어식 변환키를 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8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리말의 주권. 그 회의실 안에서 한글은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는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한글이 디지털 세상에서 말살당할 뻔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일 쓰는 한글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1990년대 초 세상은 디지털 혁명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가정에 보급되고 인터넷이 막 세상에 등장하던 시절이었죠. 이때 전 세계 천재 공학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하나의 코드로 통일하자. 이름하여 유니코드. 유니코드란 간단히 말해 세상의 모든 문자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 국제 표준 체계입니다. 영어 알파벳 A에 번호를 하나 주고 중국 한자, 한 글자에 번호를 주고 아랍어 글자에도 번호를 주는 방식이죠. 이 번호가 없으면 컴퓨터는 문자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1년 유니코드 첫 번째 버전이 발표됐습니다. 그 버전에 포함된 한글은 고작 2350자였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현대 글자가 몇 자인지 아십니까? 무려 11,172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에 등록된 한글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글자의 고작 21%에 불과했던 겁니다. 나머지 79%의 한글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쌍, 뚫, 뻔 같은 글자들. 컴퓨터에서 쳐보면 깨지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유니코드 1.1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한글이 6,656자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6,656자는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규칙도 없고 뒤죽박죽으로 배치됐습니다. 한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순서로는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다. 한글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별도의 기업 자체 코드를 써야 한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많은 회사들은 유니코드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한글 코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국제 표준에서 이탈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윈도우와 맥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 한글이 깨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1995년 서울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 사무실, 한 남자가 밤마다 국제 문서들을 번역하며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유니코드 국제 표준화 대표위원이었습니다. 주봉현, 이기용 교수와 같은 무명의 공학자들과 국어학자들이 전 세계를 돌며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민 카드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무명의 공학자들이 남긴 결정은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글이 디지털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글의 11,172자를 가나다 순서대로 완전하게 유니코드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엉망으로 배치된 기존 한글 코드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한글 대이동 사건으로 불리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니코드에 철칙이 있었거든요. 한 번 배당된 문자는 절대로 옮기지 않는다. 이미 배치된 한글 6,656자를 삭제하고 11,172자를 새로 배치하자는 주장은 전 세계 유니코드 대표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호환성이 깨진다. 이미 그 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당신들 언어 하나 때문에 표준을 바꿀 수는 없다. 전 세계 수십 개국 대표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실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유니코드 1.1을 기반으로 만든 한글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호환성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굳어지면
1억 명에 가까운 한국어 사용자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반쪽짜리 문자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가 디지털 문명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2등 언어로 남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578년 전에 민중을 위해 글자를 만든 것처럼 이 시대의 누군가는 그 글자를 디지털 세상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각주국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는데 강바닥에 표시를 해두고 칼을 찾으려는 어리석음. 이미 세상은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는데 낡은 표준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긴 논쟁 끝에 1996년 7월 전 세계 유니코드 컨소시엄은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니코드 2.0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엉망진창이었던 한글 6656자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글의 모든 글자 11,172자가 U 더하기 AC00부터 U 더하기 D7E3까지 완벽한 가나다 순서로 배치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한글 대이동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계기로 유니코드 컨소시엄은 새로운 철칙을 추가했습니다. 2.0 이후로 한 번 배당된 문자는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 한글이 이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글의 역사에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팩트 하나. 한글은 컴퓨터 탄생 초기부터 차별받았습니다. 컴퓨터의 첫 번째 표준 언어인 ASCII는 19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어 알파벳, 숫자, 기호 128개로 이루어진 이 코드는 처음부터 한글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려면 별도의 한글 카드라는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꽂아야 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글을 쓰기 위해 추가 하드웨어를 사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팩트 툴. 똠, 쨍, 똠을 못 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교육용 컴퓨터들은 국가 표준에 따라 2350자만 지원하는 완성형 코드를 사용하도록 규격화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육용 컴퓨터에서 뜬이나 쌩 같은 글자를 치면 화면에 아예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검사에서 한글 글자가 완전히 다 나오면 불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 한글 일부를 불량품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팩트 셋. 맥과 윈도우 사이에서 한글이 깨지는 이유. 지금도 애플 맥에서 만든 한글 파일을 윈도우에서 열면 파일 이름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사소 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맥은 한글을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서 저장하고 윈도우는 완성된 글자 하나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방식의 충돌은 한글 대이동 이후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한글을 완전하게 쓰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프닝에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건 30년 전 한 남자의 싸움 덕분입니다. 그 반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유니코드에는 전 세계 155만 4,998개의 문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글이 차지하는 영역은 특별합니다. 한글은 현재 UAC00부터 UD7A3까지 1만 1,172개의 글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 영역은 세계 어느 언어보다 정교하게 수학적 규칙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어떤 한글 글자의 유니코드 번호는 이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유니코드 값은 초성번호 곱하기 588 더하기 중성번호 곱하기 28 더하기 중성번호 더하기 44,032.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글은 단순히 디지털 세상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언어의 논리 자체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초성, 중성, 중성이라는 과학적 원리를 적용했는데 그 원리가 500년 후의 디지털 코드 설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세종이 만든 글자의 구조가 21세기 컴퓨터 공학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했던 말, 이 영상을 다 보면 한글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는 말.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설계한 수학적, 과학적 원리가
1996년 한 남자의 국제 전쟁을 거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화면 위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고 나이고 우리라는 글자입니다. 오늘날 한글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이름을 딴 세종대왕 문해상을 199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면 퇴치 활동을 지원하는 상이죠.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공식 문자로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을 한 현지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이라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분석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은 만들어진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은 자신의 저서에서 한글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표기 체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가 열리면서 한글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언어 모델이 한국어를 처리할 때 한글의 수학적 규칙성 덕분에 다른 언어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이 만든 원리가 500년 후의 인공지능에게도 통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선 440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1996년 대한 대표는 전 세계의 반대를 뚫고 디지털 세상에서 한글 11,172자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매일 그 글자로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밥은 먹었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글은 왕이 만들었지만 한글을 지킨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어 학회를 지켰고 1996년의 공학자가 회의실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싸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한글로 글을 쓰는 것으로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글이 유니코드 표준에서 밀려났다면 지금의 삼성, 현대, 그리고 K-팝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영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본 당신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 이런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한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글이 조금 더 달라 보이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글과 유니코드 디지털 역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